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늘장 특징주와 관련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변영희 대표님의 특징주 솔루션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채널 고정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다 뭐 오랜만에 뵙는 분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금요일에도 제가 없었고, 네. 우리 정수환 앵커님도 수요일부터 못 봤죠, 저희가? 네, 맞아요. 수요일에 또 석가탄신일 좀 있었고, 네. 아주 오랜만에 좀 뭉친 이 삼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좀 잘 해봅시다, 네, 우리. 화이팅! 새로운 마음으로 예, 다시 시작하는 좋습니다. 마음으로 초심과 함께 오늘은 아나운서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난 주말에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연일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올라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를 안 다뤄볼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의 분야 협력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코스피 시장의 좀 상승에 탄력을 더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신재생 에너지, 항공, 우주 등의 좀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형주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와 경제 등 좀 전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고 또 한미 동맹을 강화시켰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만큼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정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정말 많았는데요. 좀 굵직굵직하게 제가 4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코로나 백신 협력,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국내 4대 그룹인 삼성, SK, LG, 현대차의 반도체, 배터리 등 이 핵심 산업에 44조 원의 규모를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그 발표 방안을 또 밝혔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전 사업 공동 참여 등 이 다방면에 걸쳐서 양국은 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글로벌 이 백신의 허브로 발돋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모더나에서 이제 원액을 공급받아서 유리병에 무균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 백신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부터는 인천 송도 공장에서 이제 수억 회분의 백신이 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위탁 생산분을 또 국내 공급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좀 구체적인 물량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군 장병 55만 명이 접종할 백신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좀 어떤 백신이 올지 좀 기대가 돼요. 근데 구체적인 백신의 종류와 이런 뭐 시기 이런 그렇죠. 것들은 좀 나중에 추후에 이제 얘기가 나올 거여서 이 관련 뉴스도 좀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참 이슈가 많아서 또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국내 미사일 개발 사업이 기대되는 가운데 오늘 미사일과 이 우주 항공, 이 방산업 관련주로 강세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서도 좀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이 미사일 지침,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이 탄도 중량을 제한해 왔었는데 이제 제한이 사라진 것이죠. 네, 그래서 관련 뉴스는 뒤에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 항공 우주 관련주인데요. 보니까 이 항공 우주 산업 우주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기 때문에 이 방산주와 좀 겹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트로테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AP 위성, 인텔리안 테크, 퍼스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방위 산업 관련주로는 한일 단조, 그러니까 방산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세트랙아이는 위성 시스템 개발업체인데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방위 산업이 좀 뭔지 약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방위 산업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 이런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세 번째 이슈도 좀 볼게요. 간단하게 좀 짚어볼 텐데요. 국내 4대 그룹이죠. 삼성, SK, LG, 현대차 이 44조 원의 규모를 미국의 투자 방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참 큰 이슈인데요. 삼성전자는요. 파운드리 생산 라인 증설에 19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연구개발 R&D 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은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15조 넘게 투자를 하고요. 또한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 설비에 8조 넘게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이제 관련주가 이슈를 몰고 왔고요. 끝으로는 한미 원전 동맹 결성을 맺은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늘 또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올라올라에서 원전 관련주 또 이슈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두산중공업, BHI, 비트로테크, 우진, 우리기술, 오르비텍 등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였죠. 그쵸. 사실상 네. 이렇게 회담이 국내 증시의 주요 이벤트로 꼽혔던 만큼 네. 아나운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 순방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가 컸죠. 일부에서 거론되었던 이 한미 백신 스와프는 성사되지는 않았어요. 네, 맞아요. 성사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뭐 좀 한미 이번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꾸준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좀 진단키트를 제공한 국가로서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이 점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미 백신 스와프는 그쵸.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소기의 달성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국군 55만 명분 백신 지원이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 백신 기대는 좀 못 미친다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좀 많이 제기가 네.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요. 이번 그래도 한미 글로벌 백신의 이런 서로의 양국의 협력이 그래도 미국의 이런 기술, 좀 한국의 제조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앞으로 이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당장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쵸.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저는 항상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니죠. 좀 냉정하게 좀 보는데 네. 필요합니다. 주식의 관점에서는 달콤한 말이 사실은 참 이 투자 손실을 좀 가져오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자, 리스크는 딱 세 가지입니다. 팩트는 백신 스와프를 하지 못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더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그렇죠. 정확하게는 지금 이게 완제 의약품을 담는 거다. 뭐냐면 그렇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 노바백스의 네. 이 백신을 개발하는 이 부분은요. 네. 연구 개발만 노바백스가 하는 거고 관련된 초도 레시피부터 완제까지 모든 생산을 위탁해서 만드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체결한 계약이라면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네. 완제 의약품을 병에 담는 거예요. 즉 화장품 원료는 만들어졌다. 용기에 담아가지고 잘 포장해서 넘기는 단순 포장 주사기 유입 용기. 자,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런 겁니다. 백신 이 확보가 어렵다. 이 백신 수합은 크게 우리가 먼저 받아서 나중에 갚는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뭘로 갚은 거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 위탁 생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미국에서 만들어준 백신을 준다면 우리가 니네가 준 레시피대로 잘 만들어서 갖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백신 스와프인데 그렇죠. 지금 55만 명의 국군 장병들한테만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했던 시장의 소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결과를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단순하게 저희가 이 주식에 관련된 증권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이 부분은 좀 다소 의아스럽지 않겠는가. 지금 백신은 구해오지 못한 겁니다. 55만 명의 어떤 국군 장병 이슈를 떠나서 그 다음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같은 어떤 백신의 개발 관련된 협업이 진행된다면 네. 이에 따른 어떤 이 부가 모멘텀 좀 가능한데 단순하게 만들어진 이 완제품을 갖고 이 완제 의약품을 좀 담는 병용한다고 하는 표현인데 네. 자, 이 부분이 과연 이 시너지가 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역으로 또 보면 모더나 관련주 입장에서는 조금 네. 다른 모멘텀 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산 위탁만 해서 조금 아쉽고 왜냐하면 그렇죠. 레시피를 결국은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아쉽다고 또 짚어주셨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원자력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섹터도 아나운서님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두 양국은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 미국의 원전 업체와 또 우리나라 업체의 연합팀을 구성해서 다른 국가보다 원전 수출에 좀 우위를 점하자 이런 내용을 좀 밝혔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BHI와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등 이 원자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그간 오랫동안 시장에서 이 원자력 관련주는 소외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두산그룹의 최대 피해를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두산은 이 지속적인 어떤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보유 계열사들을 좀 매각했고 관련된 자산 매각을 하면서 이 유동성을 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의 다각화 일환으로 기존의 원자력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친환경 사업인 어떤 풍력 발전 이런 사업으로 좀 사업의 선의 방향을 좀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 차기의 어떤 이 정부 국정을 어떤 분들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가부가 좀 다시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자타공인 인정할 수 있는 이 가장 친환경적인 어떤 이 에너지는 바로 원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이 독이 된 성병인 거예요. 이게 잘 관리하고 정말 잘 안전성만 보장이 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면 정확한데 반대로 이 관리를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인류의 어떤 뭐 생명을 좀 위협하는 아주 뭐 무시무시한 위험 부담이 이 있죠. 무기로도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원전 어떤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기술로서의 어떤 개발 계획이 선행되면서 원전 기술 네. 좀 확보했다면 좋은데 지금은 사실은 이 정부 정책 기조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서 지금 미국은 원천 기술 좀 갖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그럼 지금 왜 갑자기 공조해서 손을 잡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의견이 너무 팽배한 부분이 그렇죠. 이고 바로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죠. 미국은 이해관계적인 어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전의 최근 수준은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장에서의 어떤 패권주들을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저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을 같이 결합해서 좀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해석이고 네. 이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원자력 관련주에 좀 반영됐다. 워낙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에서 좀 오랫동안 횡보했던 종목들이 이런 어떤 추세 전환에 시그널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단기에 좀 작용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또 네.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이번 회담 결과로 주목받았던 게 무엇보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서입니다. 네. 아나운서님, 무려 42년 만에 이 지침이 해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42년 만에 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앞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1979년에 체결된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좀 이전받기 위해서 합의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침이 종료됐다는 건 앞으로 최대 사거리, 탄도 중량 제한이 좀 해제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탄도 무게에 좀 구애를 받지 않고요. 사거리도 1000km 이상의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독자적인 개발, 또 배치는 물론 이런 로켓 기술 개발에도 조금 더 자유로워진 거죠. 네. 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 후에 양국이 대화와 외교를 통한 이 대북 접근법에 좀 동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한반도 비핵화의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공은 북한에 있다라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 상황을 잘 아는 성김 대사가 이 북한의 대북 특별 대표가 된 것도 좀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공석이던 이 대북 특별 대표 자리까지 채워지면서 이제 좀 공을 넘겨받은 북한의 이런 반응이 어떨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원전주처럼 좀 오랫동안 소외됐던 대북주, 남북 경협주가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기대감만 만연한 것 같고, 뭐 대북주들의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일단 뭐 준비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네.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준 상징적인 의미. 여기서 나왔던 최초의 우리 김은수 아나운서님께서 짚어주셨던 네. 관련된 항공우주 관련된 테마, 백신 관련된 모멘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뭐 대북, 2차 전지. 남북 협력, 그다음에 배터리까지. 그렇죠. 자, 무수히 많은 논의가 됐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게 논의했던 그렇다면 수혜주는 무엇이냐? 자, 상단 전화번호 하단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자, 분석 자료 카카오톡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장 특징주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에 대해서 살펴볼까 했지만 못 봐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하단에 있는 노란톡으로 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어렵지만 재밌게 풀어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만큼은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